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조갑제닷컴의 조세별입니다. 2024년 1월 4일 정오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수술을 집도한 서울대 병원 측이 조금 전 언론 브리핑을 했습니다. 이 소식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서울대병원이 왜 직접 브리핑을 하지 않느냐 이해할 수 없었죠. 보통 수술을 집도한 병원 측에서 직접 수술 경과와 환자 상태에 대해서 브리핑을 하는 게 상식적이고 그게 관행이었습니다. 그런데 이틀이 지나도록 침묵을 했고 대신 비전문가인 민주당 관계자가 나와서 그 수술 경과 상태에 대해서 브리핑을 했는데 이걸 과연 믿을 수 있겠느냐 여러 억측만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서울대병원의 침묵을 참 이해할 수 없다 이런 반응이 많았는데 자, 오늘 결국 언론 브리핑을 했습니다. 자, 서울대병원 의학연구혁신센터에서 연 브리핑에서 자, 수술을 집도한 이식혈관외과 민승기 교수가 직접 나와서 이렇게 브리핑했습니다. 자, 수술은 잘 되었다. 순조롭게 잘 회복 중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목 부위에 1.4cm 칼에 찔린 자상이 있었고 많은 양의 피떡이 고여 있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송목정맥. 자, 언론에서는 경정맥이라고도 표현하는데 정확한 명칭은 송목정맥이라고 합니다. 송목정맥 둘레의 약 60%가 예리하게 잘려 있었는데 다행히 동맥 손상이나 뇌신경, 식도, 기도 손상은 없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2차 감염 우려가 있기 때문에 세척을 실시한 뒤에 송목정맥을 9mm 정도 꿰맸고 수술 이후엔 다행히 순조롭게 잘 회복 중이다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칼로 인한 외상의 특성상 추가 손상이나 감염, 합병증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서 경과를 잘 지켜봐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혈관 재건술을 했다라는 것이죠. 혈관 둘레의 일부가 잘린 상태여서 이걸 봉합하는 수술을 한 것이죠. 그래서 경정맥 혈관 재건술로 복원이 됐고 꿰맨 길이가 9mm 정도라고 밝혔습니다. 수술은 1시간 40분, 마취는 2시간 걸렸다. 자,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자, 목 부위는 굉장히 혈관이 몰려 있고 아주 중요한 부위이기 때문에 혈관 수술을 하는 경우에는 경험이 많은 이런 의사가 집도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의사 말로는 상처 크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깊이가 어느 정도인가가 중요하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그래서 1.4cm 자상이다라고 밝혔고 어쨌든 칼이 들어가서 근육을 뚫고 혈관까지 건드린 거니까 이걸 경상으로 보는 것은 무리인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수술 잘 되었고 순조롭게 회복 중이다라고 하니까 글쎄요, 단식을 20일 이상 버텨낸 정도의 21일 이상의 단식을 버텨낼 정도면 강철 체력이라고 봐야겠죠. 그래서 이번에도 금방 회복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번 서울대 언론 브리핑 너무 늦었죠. 왜냐하면 이 사건이 발생한 2일 오후 5시에 언론 브리핑을 하겠다라고 언론 공지를 했습니다. 자, 기자들에게 이렇게 문자를 보내서 브리핑 하겠다라고 밝혀놓고 그걸 아무런 설명 없이 그날 취소를 해버렸습니다. 그래놓고 어제까지 설명이 없다가 오늘 드디어 비판 여론이 일자 이렇게 언론 브리핑을 한 것인데 그래서 어제 민주당 관계자 비전문가가 나와서 이런저런 설명을 했는데 그 설명의 내용도 저는 참 부적절하다라고 느꼈습니다. 언론에서 1cm 열상, 1.5cm 열상이다라고 하는 것은 가짜뉴스다라는 이런 표현을 썼는데 아니 가짜뉴스라고 몰 수가 없죠. 왜냐하면 소방당국이 그렇게 밝히지 않았습니까? 소방당국에서 1cm, 처음에는 1cm라고 했다가 나중에 1.5cm로 정정했죠. 1.5cm 열상이다라고 밝혔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언론이 쓴 것인데 이걸 전부 가짜뉴스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이걸 정정해달라고 요청을 해야죠. 그런데 가짜뉴스다.
가짜 뉴스를 좌시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거의 협박하는 듯한 브리핑을 한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어쨌든 이런 논란, 뭔가 이런 여러 의혹들을 증폭시킨 것은, 근데 그 한 축에는 서울대병원도 책임이 있는 것이죠. 어떤 수술 경과나 환자 상태에 대해서 정확히 언론에 알릴 필요가 있는데 그게 이틀이나 늦어졌다라는 것은 매우 유감입니다. 자, 이번에 언론 브리핑을 하고서도 기자들로부터 질문을 받지 않고 그냥 끝내버렸습니다. 저는 이것도 이해할 수 없었는데, 뭐 그러니까 어떤 이유로 부산 권역외상센터에서 수술하지 않고 굳이 헬기를 타고 서울대까지 이동을 해서 수술을 했어야 됐었는지, 그러니까 그리고 왜 브리핑을 한다고 했다가 취소를 했는지 여러 기자들의 질문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질문 받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그냥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그 사건과 관련해서 서울대병원 측이 보여준 이런 행태가 참 이해할 수 없다. 대체 그 어떤 다른 내막이 있는 것이냐, 이런 의구심만 증폭시키는 이런 행보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래서 어쨌든 이 수술 경과에 대해서는 오늘 브리핑으로 뭐 많은 궁금증은 풀린 것 같습니다. 이 칼에 찔린 것이기 때문에 상처 그 어떤 크기보다는 그 깊이가 중요하다. 그리고 혈관까지 닿았기 때문에 이걸 경상으로 볼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어찌됐든 혈관 재건술을 통해서 혈관 잘 봉합이 됐고 잘 낫고 있기 때문에 뭐 빨리 회복하시면 되겠네요. 빨리 회복하셔서 당 업무에도 빨리 복귀하시고 총선 준비 잘 하시고 또 재판도 빨리 잘 지연된 재판 빨리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재판에도 잘 협조를 하셔야겠죠. 자, 이번 이재명 대표가 부산에서 서울로 헬기를 이용해서 환자 이송이 이루어졌고 서울대 병원에서 결국 수술이 이루어졌는데, 자, 이 과정을 두고도 의료계 안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중앙일보 기사 제목 보시면 의료계 이재명 헬기 상경 이례적 브리핑은 치료 의사가 해야 된다. 자, 이런 비판의 목소리가 많이 나왔습니다. 이틀 동안. 자, 부산대 권역외상센터 최고 수준으로 인정받은 최고의 외상센터인데 왜 응급수술이면 거기서 수술 받으면 될 것을 굳이 헬기를 2번 이용했죠. 부산대까지도 헬기로 또 서울까지도 헬기 2번씩이나 헬기를 이용해서 굳이 부산이 아니라 서울대 병원까지 와서 이렇게 수술을 했어야 했느냐. 이걸 뭔가 아쉽다라고 지적하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자, 먼저 구급대원 A씨. 자, 이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소방 헬기는 심정지나 심한 외상으로 환자에게 의식 소실 등이 있을 때 흔히 동원되는데 그 정도 응급 상황이었다면 전국 최고 수준인 부산대병원에서 치료가 이루어졌어야 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자, 이뿐 아니라 여한솔 속초의료원 응급의학과장 그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었는데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응급한 상황이면 부산대병원에서 수술을 받았어야 했고 응급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굳이 헬기까지 탈 이유는 없었다라고 적었습니다. 글쎄요, 뭐 헬기 이송을 특혜라고까지 하기에는 뭐 국가 의전 서열도 있으니까 이걸 뭐 문제 삼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 또 다른 전문이 이런 씁쓸하다라는 표현을 했는데 부산대 병원에서 충분히 수술이 가능했을 텐데 이송 과정만 놓고 보면 지역 병원은 패싱한 것 같다. 너도 나도 서울 병원에 가야 한다는 생각을 할 것 같아서 우려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이경원 용인 세브란스 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이렇게 말했습니다. 119 구급대가 가장 가까운 권역외상센터로 이송했더니 가족이 원한다는 이유로 먼 거리 대학병원으로 헬기 이송했다는 사실은 참 안타깝다. 국민이 국가의 외상 응급의료 체계를 신뢰하겠느냐라고 지적했습니다. 문제가 많죠.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이런 지금 이 과정이 이거는 대표적으로 뭔가 지역병원을 패싱하고 뭔가 아프면 무조건 지방에 있는 사람들은 다 서울로 가라. 지역병원을 불신하게 만드는 이런 어떤
표본이 될 것 같아서 그게 참 의료인들이 안타깝게 여기는 부분이죠. 아니, 이러면 누가 국가의 어떤 그런 응급의료 체계, 이걸 신뢰하겠느냐. 이거는 대표가 몸소, 아니, 최고 수준의 부산 외상센터를 마다하고 서울까지 날아가서 이렇게 수술을 받았는데, 이걸 몸소 실천해 보여준 것 아니냐. 그러니까 이런 아쉽다라는 지적이 많은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적절하다는 비판을 불러올 수 있는 이런 행보, 그리고 늦어진 서울대병원의 브리핑, 이런 것들이 이번 사건을 두고 여러 억측을 낳았던 것 같은데, 자, 오늘 뭐 서울대병원의 브리핑이 나왔으니까, 자, 이제는 뭐 얼른 회복하셔서 빨리 당무에 복귀하시고 또 재판에도 열심히 참석하시기를 바라봅니다. 감사합니다.